안녕하세요. 문근사입니다. 오늘은 성장기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어릴 때와 달라져서 밤 9시와 10시 내지는 11시나 12시 사이에는 수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청소년들의 신체 리듬은 이 시간대에 맞춰지기 때문에 일찍 자고 싶다고 잠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. 이렇게 늦게 잠이 든 청소년들은 월요일 아침 이 등교를 위한 자명경 소리에 놀라서 깨어나게 되면 한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두세 시간은 더 자야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. 원래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평균 9시간 정도는 자두어야 정상적인 발육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현대의 청소년들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아주 극심한 대학 입시에 시달리는 이 시기가 성장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주 상시적으로 잠 부족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. 밤에 충분히 잠을 잔다고 해도 잠이 부족한 것이 청소년기인데 청소년들은 야간 학습이다 학원이다 해서 시달리다 보니까 버스나 전철 안에서 또는 학교 수업 중에 쉽게 잠에 빠져들게 되는 이 수면 장애의 일종인 기면증의 증상을 나타냅니다. 이 사람의 잠은 서파 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수면 단계와 이 얕은 잠을 자면서 동시에 꿈을 꾸는 역설 수면이라는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. 정상적인 사람은 잠이 들면 뇌파가 가장 느리게 나타나는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이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.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즉 렘 수면이라고 불리는 역설 수면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. 그 이후에는 이 서파 수면과 역설 수면의 단계가 교차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면은 역설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에 깨어나게 됩니다.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 역설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채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대낮에 계속해서 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람의 뼈의 성장이 끝나는 시기, 즉 키가 다 자라게 되면 사춘기가 마무리됩니다. 마찬가지로 수면의 이 리듬 변화가 끝나는 시기는 청소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. 그러므로 수면의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청소년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서 보이는 이 낯선 모습 중에서 특히 이상한 것은 마치 제수가 발에 무거운 쇠공을 달고서 몸을 질질 끌고 다니듯이 온몸을 질질 끌고 다닌다는 점입니다. 앉아있는 모습도 이상하게 변합니다. 이 책상이나 탁자 위에 시체처럼 늘어져 엎드려 있거나 이 안락의자나 소파에서 뒹굴고 있기가 일쑤입니다. 그런데 이 뒹구는 자세는 11살에서 16살 사이에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급격한 성장의 결과입니다.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1년에 10cm, 많게는 2년에 25cm까지 자라게 됩니다. 이 뼈의 이 같은 급격한 성장은 사람의 척추의 인대를 긴장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떨어뜨립니다. 그래서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자신의 이 근육을 움직이는데 전보다 서툴고 미숙해져서 몸놀림도 이 안정적이지 못하게 변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이 뒹굴대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뒹굴대지 말고 똑바로 앉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이 사춘기라는 것은 아이들의 몸을 주물러서 어른의 몸으로 성형해 나가는 시기입니다. 그러므로 급격한 변화가 수반됩니다.
이 시기에는 2차 성징의 출현으로 아이들이 몇 달 만에 급격하게 성숙해집니다. 이 2차 성징은 겨드랑이 털이 나는 것과 같은 성적인 성숙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슴이나 이 수염처럼 각각의 성별을 밝혀주기도 합니다. 이러한 특징들이 모두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이 성적 상대가 될 이성이 서로를 인식하고 유혹하는 데 필요한 신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. 이 청소년기에 빠지게 되는 사랑은 기간이 짧은 게 특징입니다. 15살 전후에 경험하는 사랑은 보통 3, 4개월 정도면 끝이 납니다. 하지만 청소년기의 사랑은 다른 어느 시기의 사랑보다도 더욱 강렬하게 느껴진다는 특징을 지닙니다.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등장하는 로미오는 17살이었고 줄리엣은 14살이었습니다. 목숨을 건 사랑이 가능한 청소년기였던 것입니다. 또 청소년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하기도 하고 괜히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고막이 터지도록 음악을 듣고 독재 타도를 위해서 길거리에 뛰어나가기도 합니다. 이것은 청소년기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. 바로 과격과 흥분, 즉 위험이라는 요소에 참을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는 것입니다. 이 청소년기는 이 어린 시절에 상대적으로 이 제한되었던 위험한 일들을 의식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시기입니다. 이런 위험한 행동들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아드레날린의 수치를 높이면서 이 심장 박동을 빨라지게 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아주 강렬하게 안겨줍니다. 이처럼 흥분을 일으키는 경험이 사람의 쾌락회로를 자극하는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. 하지만 청소년은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성인이나 혹은 이 아동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쾌락회로가 더 심하게 자극이 됩니다. 이 영웅이라고 일컫는 인물 중 대다수가 13살에서 19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.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바로 청소년기의 아이들입니다.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전쟁터에 징집되지 않았던 청소년이었습니다. 이 성경에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략에서 17에서 18 정도였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. 신라의 화랑간창은 16살의 나이에 단기 필마로 백제의 5000결사대를 향해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. 이 프랑스와 영국과의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프랑스의 전쟁 영웅 잔다르크는 16세의 소녀였습니다.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는 18살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테러 집단은 이 위험한 단계인 청소년기를 악용하기도 합니다. 청소년들을 테러 대원으로 받아들여서 왜곡된 믿음을 심어주고 자살 폭탄 테러에 동원하는 것입니다.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존재입니다. 그리고 이 관계가 제대로 형태를 갖추게 되는 때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. 이 청소년들은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배척되거나 하는 이 무리와의 관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. 따라서 이 청소년기에 맺게 된 유대관계는 평생을 지속하게 됩니다. 또 청소년기는 이 언어 생활에서 매우 풍부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시기입니다.
청소년들에게 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일상의 행복이고 가장 창의성이 발휘되는 시기이고 또 풍부한 생산물을 내놓는 시기입니다. 세상에 새로 선을 보이는 신조어들은 대부분이 이 청소년들의 창작품입니다. 문제는 이런 언어들은 생명력이 짧다는 점입니다. 어느 날 새롭게 태어난 표현 하나가 한 두어 달 지나면 구닥다리 신세로 질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인류가 산업사회에 들어서기 이전에는 이 청소년기가 빨리 끝났습니다. 보통 16살에서 17살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어른들과 마주치는 순간 청소년기도 자연스럽게 끝이 났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세계로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현대에 들어서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청소년기가 끝나는 시기도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.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사회로 진출했습니다. 이 성인들과 뒤섞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. 그래서 그 당시의 청소년기는 한 3, 4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. 지금은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성인 사회로의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. 그러다 보니 청소년기가 8년에서 길게는 15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. 오늘은 왜 청소년들이 항상 졸리는지, 왜 자신의 몸을 가만두지 못하는지, 왜 위험한 일에 스스로를 내던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